다음 경제 소식도 살펴보죠.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미분양 주택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7만 5천 호 넘게 주인을 찾지 못했는데 10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박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지난달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 5천여 호입니다. 2012년 11월 이후 최대치입니다. 한 달 전인 지난해 12월보다 7천 호 넘게 늘었고 지역별로도 수도권과 지방 모두 전달보다 10% 늘었습니다. 특히 이 기간 85제곱미터 초과 중대형 물량이 9천 호에 달해 25% 넘게 늘었습니다. 85제곱미터 이하는 6만 6천여 호로 8.8% 증가했습니다. 지난해부터 미분양 물량 증가세가 9달째 이어지고 있는 건데 정부는 적체된 물량이 아직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악성 미분양으로 평가받는 준공후 미분양 물량이 크게 늘지 않았고 전체 미분양 증가폭도 둔화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미분양 주택 매입은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택 거래량 역시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량은 2만 5천여 건으로 한 달 전보다 10% 가까이 줄었습니다. 다만 서울에서 월별 아파트 거래량은 1,100여 건으로 2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달 주택 임대 계약의 54.6%는 월세 거래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생활경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시죠. 누구나 무순위 청약. 네,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사실상 다 풀었습니다. 오늘부터는 무순위 청약 조건도 사라집니다. 첫 수혜지는 이번에도 역시 서울 둔촌 재건축 단지입니다. 지금까지는 해당 시군에 거주하고 무주택자여야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젠 전국에서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고 집이 여러 채 있어도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미분양이 또 늘었다는 소식도 전해드렸는데 시장에선 미분양을 해소하는 데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 둔촌 주공의 경우 미분양이 난 소형 평형 800여 가구가 무순위 청약으로 풀릴 전망입니다. 무순위 청약 정보는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둔촌 주공 살리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부가 분양시장을 위해 각종 규제를 풀어준 게 이달 3일이었습니다. 2주가 지난 어제 둔촌 주공 일반 분양 정당 계약이 마무리됐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고 부동산 시장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성적표 한번 좀 열어보죠. 둔촌 주공 계약률 공개적으로 발표가 됐습니까? 조합하고 건설사에서 비공개를 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공개 안 한다. 네, 어제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좀 비선으로 몇 프로 정도 계약됐다라는 내용들이 나왔는데요. 지금 한 65에서 한 70% 사이 이렇게 다들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공개 원칙을 세웠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좀 기다려야지 내용을 좀 알 것 같습니다. 비공개로 했다라는 거는 뭐 좀 잘 안 나와서 그런 거 아닌가요? 이거 믿을 수 있는 수치 맞습니까? 60에서 70%? 네네, 일단 느낌상 70이랑 뭐 67이랑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냥 비공개한 것 같은데요. 이미 뭐 비선으로는 한 70% 가까이 됐다라는 건 다 알고 있고요. 제가 볼 때 이제 예비 당첨자가 이제 이어지게 되면 아마 한 90% 가까이 좀 계약이 달성될 겁니다. 그때 아마 공개하지 않을까 좀 예측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 65%지 규모 단지를 따지면 미분양 물량이 꽤 나온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계산상 따져보면 최소한 한 1,400여 가구가 미분양이 나온 거죠. 상당한 물량인데 그 분양분에 대해서 사실 뭐 선방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선방이라고 보기에는 좀 선적이 좀 입지나 뭐 그런 걸 따져볼 때는 좀 저조한 편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책하시는 분들 들으면 섭섭할 수도 있는데 그럼 정부의 이 둔촌 주공 살리기는 일단 실패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뭐 실패까지는 아니죠. 만약에 이게 더 낮게 나왔다라면 진짜 뭐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쳤을 텐데 진짜 70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어떤 수치가 나오니까 일단 시장에서 실패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다만 저조하다는 것은 이제 누구나 인지하고 있죠. 그래서 정부의 정책이 일단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 다만 시장에서 느끼는 모습하고 좀 틀리겠죠. 시장에서는 저렇게 좋은 데가 100%가 안 됐어? 이런 뭐 퀘스천을 좀 찍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규제를 그렇게 완화해주고 다 깔아준 판에서 맞습니다. 이 정도의 계약률이 나왔다라는 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올해 부동산 시장 계속 이렇게 찬바람 부는 걸까요? 네, 그렇게 보고 있는 결과가 이 계약률 수치로 나왔다고 보시는 것이 좀 합당한 좀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만약에 만약에 매수자들이 향후에 집값이 좀 오르겠다는 판단이 들었다라면 계약률이 이렇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네. 이 정도라면 한 90에서 95% 달성이 돼야 되고 입지도 뛰어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년 뒤까지의 어떤 주택 시장에 대해서 예. 제가 볼 때는 좀 부정적이거나 횡보로 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교수님 그 최근 자료를 보면요. 네네. 그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을 잠깐 살펴보면은 예, 예. 어쨌든 하락하는 추세는 이어지지만 낙폭을 한 최근 2, 3주 주간 단위로 보면은 좀 줄여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는 보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지금 상당히 줄였는데요. 저는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을 더듬어 보면 이 정도의 규제 완화 대책이라면 제가 볼 때는 상승 반전할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대책의 어떤 완화 정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폭을 줄이는데 그친 것은 향후에도 하방 압력이 강하다는 걸 시장에서 느끼기 때문에 예. 일시적으로 일단 반등을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저게 이제 횡보할 것 같습니다. 조금 줄여 나가면서 네. 상승 반전하기에는 대외 여건이나 대내 여건이 너무 상황이 안 좋다고 좀 판단됩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락폭만 볼 게 아니라 거래량을 또 봐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거래량이 지금 없어서 걱정이었는데 지금 최근에 보면은 그래도 558건 서울 아파트 거래량 기준입니다. 10월에 저점 찍고 지금 700건까지 좀 어느 정도 올라갔거든요. 네네네. 이것도 별로 의미 없는 수치로 보시는 건가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2006년도부터 통계를 냈는데요. 월 평균 거래량이 한 6천 건 정도가 정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3천 건 정도가 돼야 시장이 조금 수요가 살아나는 건데 예. 지금은 말씀 주신 것처럼 600개에서 700개로 늘어난 것은 그냥 20% 정도 거래량이 늘어난 건데 착시 네. 현상이 나겠죠. 1000개가 돼도 지금 바닥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예. 1000개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것은 만약 기사가 아마 나올 겁니다. 내일부터. 뭐냐면 거래량이 뭐 20%, 25% 증가했다. 근데 이런 표현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좀 과장된 표현이라고 보고 실제 상황에 맞춰가지고 3000개 정도는 돼야 네. 시장이 좀 반응이 있다라고 보는 예. 게 좀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매매 시장보다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전세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맞습니다. 전세 시장은 그야말로 실수요자들이 몰리는 곳이니까. 그렇죠. 투기 목적은 별로 없는 곳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일반인들 입장에서 네네. 봤을 때는요. 전세 시장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전세 시장은 올 한 해는 계속 내려갈 것 같습니다. 더 하락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떤 상황이죠? 전세 가격 하락폭도 아까처럼 조금 줄였습니다. 예. 줄였는데 일부 지역은 또 전세 하락폭이 또 컸습니다. 일부 지역이라고 하면 어디 말씀하시죠? 용산 뭐 하고 몇 개의 구가 그렇습니다. 서울 강남 지역에. 3구 이런 쪽. 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입주 물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입주 물량이 많이 나오게 되면 전세를 들어갈 수 있는 물량이 많이 생기게 되겠죠. 네. 근데 강남 4구의 입주 물량이 지금 대단지만 네. 11,000세대가 올해 들어옵니다. 어마어마한 물량이죠. 올해요? 서울의 네. 적정 물량이 35,000 가구인데 강남 4구에만 들어오는 것이 대단지만 11,000개, 네. 소단지까지 합하면 한 2만여 가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강남 4구는 당분간 네. 전세 가격 하락이 저는 뭐 그런 표현도 썼습니다. 슈퍼 역전세난이 날 수도 있다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네. 되면 서울 전역으로 아마 하방 압력이 더 강해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전세값이 하락하면 당연히 또 매매 가격이 또 하방 압력을 받겠죠. 그런 시장으로 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세가 하락을 예상하는 근거로 앞으로 입주 물량, 그러니까 공급 네, 쪽에서 맞습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 입주 물량이라는 거는 조합원들이 다 들어오면 주로 재건축 단지가 많으니까요. 예. 조합원들 들어오면 그거 다 채워지는 물량 아닙니까? 네, 채워집니다. 채워지는데 그럼 그 조합원들이 사시던 곳은 어딜까요? 길바닥에 사시던 게 아니잖아요. 다른 아파트에 가서 이주비를 받아서 다른 아파트에 가서 사시다가 네. 조합원이니까 들어오실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그 원래 그 아파트는 비게 되겠죠, 다시. 실제 현장 상황에서 입주 물량만큼은 이 입주 단지이든 아니면 이분들이 빠져나오신 네. 그 지역이든 물량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물량이 많으면 전세 수요자 입장에서는 대체할 곳이 많으니까 네. 더 싼 곳을 찾아가니까 가격 하방 압력이 더 강해지겠죠. 예. 그래서 뭐 이거 조합원이 채워져도 빈 곳들이 더 2만 개가 더 나온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어떤 공급 쪽 사이드에서 정부 대책 중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네네. 지금 미분양 물량이 워낙 많잖아요. 예. 그거를 정부가 사주겠다. 네. 이런 정책을 검토 중이라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기준이 중요합니다. 네. 일단 예전에도 그랬는데 그 기준이 예를 들어서 분양 가격이 만약에 1억이다 할 때 네. 그걸 1억에 사준다 그러면은 국민들의 비판을 받겠죠. 왜 건설사를 살려주냐 우리 세금으로. 그렇죠. 이익까지 챙겨주는 거잖아요. 네. 1억이 분양가인데 그러면 이제 원가가 만약에 7천만 원이었다. 네. 그럼 원가에 사줘도 조금 욕을 먹어요. 왜냐하면 건설회사는 살아나잖아요. 원가 네. 회복이 되니까. 어. 그러면
더 만약에 싸게 샀다. 50% 예. 뭐 60% 이러면은 국민들이 좀 이해하겠죠. 왜냐하면 50, 60%에 사더라도 네. 건설사 부도를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분양 물량이 한 5만 8천 가구 정도 되는데 네네. 많이 늘었죠. 이거를 정부가 뭐 일부든 전부든 뭐 전부를 매입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네. 일부를 매입한다고 해도 그 효과는 아직은 알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정부가 것 같아요. 기준을 네. 명확하게 해야겠죠. 예. 아, 우리가 50에서 60% 선에서 70% 얼마에 선에서 매입할지. 매입하겠다 해가지고 예. 그걸 매입해서 뭐 공공임대로 돌린다든지 네. 이런다라면 국민들이 좀 긍정을 하겠지만 네. 그렇지 않고 베일에 가려가지고 뭐 끼리끼리 이렇게 하면 좀 문제가 터지겠죠. 네. 네네. 제가 알기로 교수님은 남들이 다 상승장, 강한 상승세를 외치는 상황에서도 하락이 굉장히 빨리 올 거다 경고를 네네. 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제 말 네네. 맞죠? 네네. 앞으로 그러면은 이 하락이 언제까지, 이 하락세가 언제까지 가고 언제쯤 반등으로 갈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2024년 하반기까지는 하락장이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 1년 반 정도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하다는 네, 얘기인데 최소한은요. 미국이 그러면, 이제 네. 금리 인하의 어떤 시그널이 오기 전까지는 제가 볼 때는 1년 반에서 2년은 무조건 하락장이 예.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네. 정부가 이제 대책을 또 추가적으로 던지면 일시적 반등 효과는 있겠지만 예. 그게 상승까지 반전하기는 좀 역부족인 환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앞으로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까지는 이 하락세가 계속되다가 이제 반등을 할 거라는 얘기인데 반등이 나오면 어디서 나올 걸로 보세요? 어느 정부의 지역에서? 정책에서 출발할 겁니다. 아니요. 어느 지역에서 반등이 먼저 나올 지역의 걸로 반등이요? 보세요? 네. 제가 볼 때 하락폭이 많이 컸던 지역부터 그러면 어딜까요? 주로 인천 송도 지역이나 거기서 아마 신호가 제일 빨리 나올 것 같고요. 예. 또 안양 쪽 출발해가지고 이제 강북으로 넘어와서 이제 그다음에 강남까지 이어지겠죠. 예. 저는 그렇게 좀 수순을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남 3구 이 규제 완화가 언제쯤 될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인데 네네. 언제쯤 좀 더 센 대책이 나올 걸로 보십니까? 이 규제 완화. 그건 조만간 풀릴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조만간 풀리는데 그것도 효과가 없습니다. 2012년도에 똑같이 강남 3구를 풀어줬었거든요. 네. 효과를 못 봤습니다. 지금도 못 봤기 때문에 제가 볼 땐 그것도 제한적인 효과에서 끝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우리가 좀 강한 상승세를 뜨겁게 경험을 해서 이제 집 없는 분들은 사실 네. 트라우마도 있거든요. 이게 그렇죠. 갑자기 가격이 확 오르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감. 이런 분들은 좀 어떤 조언을 해주시나요?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지금의 모든 경제 상황과 우리 네. 내부 상황들이 이 집값이 상승하기에는 환경이 전혀 받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최소한 연말 그리고 최대한 내년까지 보시고 나서 시장에 접하셔서 네. 전혀 문제가 없는 시장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황과는 다를 수 있지만 지금부터 그래도 관심을 갖는 게 맞다.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ETY 한문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